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고 오늘 첫 방송인데요. 설 대목 동안 우리 농산물의 분위기는 어땠는지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일과 채소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선물 세트는 실속형 상품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온라인 판매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 과일부터 살펴보면요. 사과, 배 등 저장 과일은 비교적 양호한 가격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기대했던 이 명절 대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 경락값은 소폭 오르는데 또 그쳤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반면 채소 시장을 살펴보면 더 혹독한 대목을 보냈는데요. 주요 겨울 채소들의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협하나유통에 따르면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10일 동안 채소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이 과일과 양고기 각각 11.4%, 12.5% 성장한 거에 비하면요. 체감 감소폭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 대목이 사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좀 아쉽게 지나갔는데요. 하지만 이제 진짜 새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 출발해야겠죠.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농산물은요. 상추와 딸기 그리고 파프리카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경매 시세 정보와 함께 생방송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과일 801톤, 과일과채 1574톤, 일반 채소 5199톤 들어왔습니다. 총 7575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949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고구마부터 보겠습니다. 152.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57.16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많이 늘었죠. 95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고구마 10kg 특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48,229원이고요. 최고가는 53,000원, 최저가는 4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38,000원대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48,000원대로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등락가 비교해 보시죠. 전일보다 9,983원 더 올랐네요. 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195.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28.5톤 들어왔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67톤 정도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7,743원, 최고가는 9,800원, 최저가는 6,7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시세 7,743원입니다. 전일은 12,295원이었는데요. 전일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졌네요. 비교해보면 4,552원 더 하락했습니다. 시금치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월 출발을 보시면 이 시기쯤에 지난해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올해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간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오늘 7,743원 기록했고요. 시세는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네, 콜리플라워도 보겠습니다. 4.45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84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콜리플라워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1,859원입니다. 최고가 23,000원이고요.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보다 4,744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다음은 달래죠. 5.404톤 들어왔대요. 전일 4.392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1톤 정도 더 늘었네요. 달래 8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91,174원, 최고가는 96,000원이고요. 최저가는 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일보다 33,636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달래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10일부터 1월 21일 사이에 지난해는 하락하는 흐름이었다면 올해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21일 때에 반짝 올해 시세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로 뒤바뀌었죠. 지금 상황 보시면 계속해서 지난해 흐름이 더 높은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2월 출발은 좋습니다. 올해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태안군이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0만 5천 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8만 1,19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상추입니다. 상추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상추 110.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06.6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4.179톤 더 늘었습니다. 청상추부터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 9,260원, 전일은 만원대였습니다. 전일보다 시세는 하락했네요. 1,098원 떨어졌습니다. 청상추 역시나 지난해 비교해 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비슷한 추이를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시세 계속해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은 9,26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상추 경기 이천시가 7,013원을 기록했고요. 경기 광주시 5,634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 안성시도 보겠습니다. 6,427원을 기록했네요. 다음은 적상추입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 9,195원입니다. 전일은 7,179원이었고요. 전일보다 시세는 조금 올랐네요. 2,016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적상추도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해보다 적상추도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도 9,195원인데 시세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7,888원이고요. 경기 이천시 4,69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성남시도 볼까요? 5,073원이네요. 어떤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네, 논산시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3,900원, 평균가는 7,88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상추의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명절 이후에 말 그대로 한산했던 우리 가락동 시장이요. 지금 북적북적 말 그대로 제대로 정말 활기를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명절 이후에 전반적인 채소의 경매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상추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혹시 멀리 고향 가셨나요? 아니 고향은 친가가 서울이라 서울, 예. 처갓집 갔다 예, 왔습니다. 그냥 금방 갔다 오셨겠네요. 네. 네. 자, 그나저나 한산했던 우리 가락동이 이제 다시 또 활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명절 이후에 가락동에서 펼쳐진 채소 경매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 자체가 전년에 비해 가지고 많지 않고 평균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경매 진행됐습니다. 예. 네. 사실요, 예전 같으면은 명절 이후에 반입량이 급증을 했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좀 미뤄뒀던 이 농산물들이 좀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의 가락동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쉬면서 작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첫 경매하면서 물건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쉬면서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런 분위기 바뀌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외국 스타일 되신 거예요. 주 5일 철저히 우리 농가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이제 상추. 예. 명절에 선물로 또 고기들 많이 들어와서 또 예. 상추 쌈 또 많이들 드셨을 것 같은데, 교무사님 드셨어요? 쌈?
저 쌈은 안 먹고요. 아, 안 드셨구나. 아, 네. 소비가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모습을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일단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예.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금 어제 밤에 경매할 반입량이 전체적으로 한 110톤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 마지막 경매가 한 107톤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변동 사항이 없었어요. 비슷하게 반입됐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뭐 명절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한 3톤 정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예, 예. 시세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한 예. 어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가락동에 상추하면은 포기찹을 많이 따지는데요. 이제 물건 제일 상시세가 한 10,000원 조금 소폭 넘었고요. 평균적으로 5,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경매가 됐습니다. 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작년하고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 예. 좀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가 감소해가지고 금액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값보다 조금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요. 40% 정도 이제 시세가 지금 떨어졌다는 말은 좀 맞습니다. 굉장한 하락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좀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네, 하락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상추 가격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상추 대체하는 품목들이 쌈을 전에는 상추 위주로 많이 쌈을 했지만은 지금 쌈채로나 이런 대체 품목들이 많고 식당 자체가 지금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쌈 채소들이 좀 다양하게 또 신품종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쌈 하면은 상추였는데 그렇죠. 너무 또 다양한 또 경쟁 쌈들이 나오면서 예.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전반적인 뭐 가게 소비도 힘들고요. 예. 또 영업도 장에서 제대로 좀 소비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올라오고 있는 이제 상추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출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추를 따지면은 네. 논산 상추를 제일 많이 알아주거든요. 논산하고 익산 쪽을 많이 알아주고 경기도 쪽에서는 이천 쪽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쪽에 서울청과 이제 도구로 오는 당진 쪽 물량 좀 있고요. 네. 그중에서 말씀 전해주신 대로 좀 논산 쪽 상추가 그래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제값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논산 쪽이 제일 시세 작업도 잘하고 이제 전에는 이제 1, 2년 상간으로 논산 쪽을 제일 많이 하던데 최근에는 익산 쪽을 또 많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뭐 그쪽 지역이 지금 좀 가락도 많이 반입이 되고 예, 있는 예, 지역인데 예, 예. 어떤가요? 지금 그 지역들의 작황 상태들은 좀 어떻게 양호한 편인가요? 어때요? 석항 전체적으로 논산, 익산 쪽 물건들이 상추 시세가 작년 10월 이후로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딸기 쪽으로 장목 전환된 것들이 일부 있고요. 그 대신에 뭐 전체적으로 비율 따졌을 때는 크게 뭐 감소하거나 증가한 건 없고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로 예. 사실 이렇게 상추가 보면은요 종류가 그래도 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게 그 빨간 적상추, 꽃상추라고도 불리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좀 품종들을 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나요? 가락동에 전체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품목들은 청상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꽃상추, 저희는 포기찹을 그러거든요. 포기찹 종류가 있고 안 따고 이제 원래 원형대로 따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포기상추가 있습니다. 네. 세 종류가 제일 많이 올라오시면 돼요. 네. 예. 뭐 한 세 가지로 크게 조리고 분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좀 많이 올라오는 상추라면은 아무래도 포기찹입니다. 포기찹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네. 예. 또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좀 좋은 가격 받는 상추들 있잖아요. 한번 준비해 오셨죠? 한번 이게 한 움큼 사실- 해가지고 상추를 좀 보여주세요. 한 움큼 집어서. 상추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크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일단은 상추가 정말 한 장을 들고 오셨네요. 네네. 상추가 지금 이제 이게 많은데 네네. 상추가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 한 쌈이기 때문에 네. 싸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상추를 제일 선호를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 손보다 조금 작은 것들을 선호를 하는데 근데 저기 경매사님 손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손이 예. 제가 좀 작은 편이라 아, 네네. 예, 손보다 조금 작은 걸 선호를 하는데 겨울에는 조금 더 큰 거를 선호를 하고 네네. 여름에는 더 작은 거를 선호를 해요 사실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나 이런 쪽에 청결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네네. 흙이 묻어있거나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유통업체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청결한 거, 싱싱한 거, 좀 작은 거 이런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한눈에 탁 봐도 그냥 먹음직스러우면서 좀 깔끔한 거, 깨끗한 거,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잘 선별해서 올려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좀 시세가 또 걱정이 되는데 워낙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전체적으로 명절 때 미뤄뒀던 물건들을 이제 농가별로 이제 작업을 할 예정인데 시세 자체가 지금도 워낙
하단가기 때문에 지금에서 크게 더 떨어질 이제 시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시세에서 네. 보합세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압 정도. 예. 말 그대로 좀 반입량은 좀 소폭 좀 상승을 하지만은 그렇죠. 예. 가격은 이게 좀 안타까워요.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크게 시세가 워낙 하단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사실 이제 단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경매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가격 이대로 좀 이렇게 예. 유지할 것 같고요. 예. 가장 걱정인 건 지금 소비 자체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교배사님 맛있게 쌈 좀 한번 먹는 모습 보여주시겠어요? 뽀뽀를 했어 쌈을. 자, 쌈을 가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상추에 대해서 좀 자주 알려주러 나와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추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연휴 첫 방송인데 불구하고 상추에 대한 가격이요 무려 작년 대비 40%나 하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추에 대한 많은 사랑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상추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인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경화 팟캐스터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또 한 주간 농산물 유통 흐름이나 소비 동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채소가 바로 상추입니다. 이 상추 고기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요. 최고죠. 또 네. 식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그렇게 또 밥상이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상추를 제가 좀 잘 몰랐는데 네. 상추 종류가 참 다양하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실제로 상추 품종별로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연구관님 어떻습니까? 예, 상추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방송에서 보셨던 적치마 상추가 가장 많이 반입이 되고요. 또 이게 아마 선호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치마 상추, 그 다음에 이제 적상추, 그다음 흑적 상추. 이제 적상추는 이제 적축면 상추라고도 하죠. 예. 이렇게 이제 반입 비중 순서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현재 이제 이 적치마 상추 같은 거는 가락시장에서 반 이상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축면 상추, 적상추도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문제는 청치마 상추 같은 이제 계절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이제 흑적 상추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해안 지방이나 수도권의 이제 서북 지방에 한정돼서 이제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쪽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들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생산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상추 중에 과반수 이상이 지금 적치마 품종이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인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수요가 많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추 연중 가격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상추의 이제 품종별 평균 단가를 먼저 보면요. 그 적치마 상추가 가격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적 상추, 그다음에 청치마 상추, 포기 상추 순으로 이렇게 높은데요. 네. 상추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봄철에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7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8월에 이제 피크에 도달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다시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가 12월에 다시 반등한 이후에 다시 5월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도 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면 지금부터 봄으로 이어지는 한동안은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최근 몇 년간 상추의 소비 흐름은 어땠는지도 좀 살펴주시죠. 예, 그 상추 구입 횟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이제 소비자 구매 횟수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만 약간 23% 정도가 구매 횟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30대 미만하고 60대 이상의 감소폭이 좀 큰 특징을 나타냅니다. 네. 특히 이제 상추를 구매하는 곳을 보면 이제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 이런 데서는 이제 감소하고 있고 채소 가게나 이제 무점포 판매 쪽에서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재밌는 게요. 그 돼지고기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큰 걸로 파악이 되고요. 네.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돼지고기 구매와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는데 돼지고기만큼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이 돼지고기와 상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상추가 채소 가게와 무점포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현재 소비자들이 상추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곳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농촌진흥청의 이제 패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네. 2017년도 기준으로 이제 상추의 구입 빈도가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은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이제 한 53% 정도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통시장이 한 18% 정도 차지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형마트 채소 가게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품목 채소 이 상추가 사계절 내내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예, 대부분 이제 상추는 유통 과정에서 다시 소량으로 재포장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통업자들 입장에서는 산지에서 출하한 그 상추가 균일하지 못하면 그 소포장할 때 작업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속박이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는데 이런 속박이는 크기가 좀 다른 것들이 일정하지 않게 담긴 것들을 가장 많이 속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가급적이면 잎의 크기하고 색깔을 좀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포장해서 그 출하하는 것이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한 비결이고요. 네. 품종별로 조금씩 이제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 이제 치마상추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치마상추를 보면 하절기에는 잎의 두께를 가장 많이 따집니다. 이제 예. 여름엔 더우니까 금방 시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색택하고 크기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한 상추의 재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포기 상추, 특히 적축면 상추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제 품질 평가는 색택하고 잎 두께, 잎의 수, 그리고 잎 크기. 이건 이제 포기 상추이기 때문에 잎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포기 상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추대가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추대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네. 이러면 이제 잎수가 적어지거든요. 가능한 이제 추대가 적고 잎수가 많은 것을 시장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산에 전념하시는 게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한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절과 품종에 따라서 품질 평가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생산자분들은 이 점 좀 유의하셔서 선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하 시에 유의할 점을 알아봤는데요. 또 상추 생산 우수 사례를 또 소개해주면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추가 특히 이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방금 가락시장에서 네. 소개가 됐지만 충남 논산 지역인데요. 예. 그 충남 논산에서 이제 상추 재배를 하는 농가를 한번 제가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농가는 이제 부부 두 분하고 고용노동 4명 정도가 한 5,000평에서 상추를 생산해서 연간 한 4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농가가 가락시장에서 최고 시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최고 시세를 받는 그 핵심이 연중 상추가 출하된다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그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별이 되고 포장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농가는 이제 수확을 할 때는 고용 노동력을 대부분 활용을 하는데요. 선별만큼은 부부 외에는 누구한테도 선별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가가 출하하는 상추는 이제 항상 일정한 상추가 출하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추가 보통 4kg 상자로 출하를 하는데요. 이게 네. 이제 4kg를 정확하게 담으면 이 포장 상자 무게도 있고 또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이 감모가 무게가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 같은 경우는 500g 정도를 좀 더 담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량 미달로 뭐 시장에서 이렇게 크레임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전혀 없는 이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농가가 한 8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장목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장목반의 활동이 또 재밌어요. 네. 이 장목반이 한 6개 조로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요. 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시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방문을 해서 다른 경쟁 산지들은 상추를 어떻게 출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을 해서요. 산지가 무엇을 개선을 해야 좀 더 다른 경쟁 산지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항상 자기네들이 이제 파악해서 대응하고 있는 산지고요. 네. 특히 이제 장목반에서 검사 체계도 되게 철저하거든요. 예.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6개조로 나눈 이 장목반의 이제 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검사 요일을 지정해서 무작위로 이제 농가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된 것은 시장에 출하를 못하게 하고 자체 폐기를 하고요. 네. 또 이제 검사망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시장으로 출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리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리콜 요청이 3번 이상 오면요, 해당 농가에게는 이제 그 해당 장목반의 브랜드를 일주일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는 걸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관점에서 상품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이런 시장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최고가를 받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자체 제작한 선별 기준 틀이나 유통 과정에서 또 수분 증발까지 고려한 중량, 장목반의 깐깐한 검사 체계까지 뭐 연구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 듣다 보니까 최고가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구매자 입장을 좀 더 생각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노하우들은요, 이런 농가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최고의 듭니다. 비결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상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짚어드립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지나고 과일과 가채 경락가는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 가채 토마토입니다. 292.4톤 오늘 반입됐습니다. 전일은 114.7톤이 들어왔는데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177.7톤이 더 들어왔습니다. 자, 대추방울 토마토 보겠습니다. 3kg 식품 기준 평균가 19,86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26,000원, 최저가 16,000원입니다. 전일은 21,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2만 원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1,754원 하락했습니다. 대추방울 토마토 최근 30일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살펴보겠습니다. 1월 10일은 36,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락세가 점점 진행이 되다가 28일 정도에 이 기점에 더욱더 하락세가 짙어졌습니다. 2만 원의 시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까지 반등세를 그리면서 오늘은 2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구는 13,00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충남 부여구는 12,558원, 경기 평택시입니다. 11,154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 산지별로 가격 보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22,000원. 그리고 청양군은 평균가에서 가장 높았네요. 13,343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 보겠습니다. 멜론은 오늘 8.50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은 9.237톤 들어왔는데요. 전일보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0.735톤 반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자, 머스크멜론 보겠습니다. 5kg 하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5,100원, 최고가 47,000원, 최저가 3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일은 33,000원대였는데요. 45,000원대로 오늘 뛰어 올랐습니다. 11,981원 상승한 평균가 45,100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47,46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머스크멜론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래입니다. 다래는 6.8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은 0.92톤이 들어왔는데요. 전일보다 5.91톤 반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참다래 그린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382원입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3,500원입니다. 자, 전일은 35,382원이었는데요. 오늘 살펴보니까 동일합니다. 자, 오늘 평균가 35,38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보성군 23,214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인 딸기의 경락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반입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71.6톤이 반입됐는데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143톤 더 반입이 됐습니다. 딸기 중에 장이 품종부터 보겠습니다. 2kg 중품 평균가 전일은 15,000원대였는데요. 오늘 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5,757원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1,238원입니다. 자, 딸기 장이 품종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로 보겠습니다. 자, 점선 지난해 시세가 나왔고요. 실선인 올해 시세가 나왔습니다. 1월 10일과 그리고 1월 24일까지 볼 때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24일 기점으로 해서는 상황이 맞바뀌어 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하지만 1월 28일 때부터 다시 점선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2월 8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1,238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시세보다는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체 산지별로 가격 보겠습니다. 딸기 장미 품종, 합천군과 함양군이 각각 2만 원으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은 평균가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14,132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서량 품종 보겠습니다. 1kg 특품 기준 평균가 오늘 12,000원대,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전일과 비교했을 때 4,473원에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서량 품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더 높은 시세를 보였는데 올해 시세보다 1월 23일 정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24일에서는 지난해 시세와 올해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을 보이다가 2월 8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12,191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시세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산지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군이 25,000원으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담양군이 8,770원으로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딸기 죽향 품종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로 봤을 때 오늘 4만 원대,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1,365원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48,888원입니다. 자, 역시 30일로 지난해와 올해 평균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 역시 죽향 품종도 낮았습니다. 이 시세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이 바로 1월 24일 지나면서였는데요. 이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높았고요. 점선,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낮은 것을 오늘 가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8,88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전체 가격 보겠습니다. 담양군과 광주 북구가 45,000원으로 최고가 중에 각각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평균가에서는 32,752원으로 광주 북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딸기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위태성 연구관과 함께 오늘의 딸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최근 들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딸기 수출 동향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2018년 기준 수출되는 딸기는 총 4,900톤 정도 수출이 됐고요. 네. 금액으로는 약 한 4,8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2016년에 비하면 물량은 약 한 800톤, 그다음에 금액은 약 한 1,400만 달러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국내 생산량 중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 수준을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딸기는 주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홍콩 지역하고 인도네시아 지역에서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단가 상승률이 높은 것이 특히 딸기 수출 금액이 늘어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별로 수출 실적을 보면 이제 경상남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약간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충청남도하고 경북, 전남 순으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딸기 수출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단연 좀 경상남도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 딸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딸기하면 가공품도 다양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딸기 가공품 소비 동향은 어떤지도 좀 확인시켜 주시죠. 예, 농촌진흥청이 이제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예. 소비자가 이제 딸기 가공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2011년 정도를 정점으로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구입액도 점점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고요. 특히 이제 딸기 하면 잼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한 네. 70% 정도가 가공품 중에서는 이제 딸기 잼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딸기 잼 구입이 감소가 아주 두드러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소비자들이 최근에 건강을 중시하고 이제 당분이 높은 식품을 이제 피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품 구매를 이제 끌어내리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냉동 딸기라든가 이제 건조 딸기라든가 이제 기타 다른 딸기 가공품들을 보면 구입 횟수하고 구입 금액이 모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딸기 가공품들도 좀 더 최근에 건강지향이라는 부분을 좀 염두한 새로운 이제 가공품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딸기 가공품이 주로 판매되는 것들을 보면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공품 판매 중이 감소하고요. 슈퍼마켓하고 이제 전문점
그리고 무점포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온라인 거래 등을 비롯한 이제 무점포 판매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달라지는 성향도 잘 파악해서 가공품 생산에 좀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대나무와 딸기의 고장이죠.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담양군 농업센터 미래농업과장 이철규입니다. 네, 과장님. 앞서 저희가 대나무와 딸기의 고장이라고 전남 담양군을 소개를 했는데요. 담양 딸기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1960년대부터 재배가 시작된 담양 딸기는 재배에 적합한 토양과 겨울철이 온난한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품질 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리적 표시제 제75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6년대부터 딸기 신품종 죽향, 담양 메리킨을 개발하여 담양만의 딸기로 차별화해 가고 있습니다. 뭐 지리적 표시로 등록될 정도면요. 품질도 좋고 또 많은 농가가 딸기를 재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담양은 그 전국 4대 딸기 주산지이고요.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 수는 1,045농가이며 재배 면적은 385헥타르입니다. 예, 이 전국 4대 주산지로서 많은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담양만의 특별한 딸기 재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담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 재배 면적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토양 재배에서 좋은 토양 만들기가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매년 하우스를 옮겨서 새 땅에서 재배하거나 벼나 녹비 작물을 심어서 염류를 제거합니다. 또한 두둑을 높게 하여 채광량을 많게 하고 통기성을 좋게 함으로써 고품질 딸기를 생산합니다. 특히 적화 작업을 철저히 하여 품질이 균일한 딸기를 수확하고 봄에는 해가 뜨기 전에 딸기 수확을 하여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 날씨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올해 좀 출하되는 딸기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담양에서도 겨울 초기에 혹한과 일조 부족으로 다소 수량이 떨어졌지만 네. 품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기상 문제 때문에 수량은 조금 떨어졌지만 품질은 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특히 담양군에서 신품종 딸기 메리킨과 죽향을 개발했다고 하던데요. 이 어떤 품종인지 각각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일본 품종인 늪을 대체한 죽향 품종은 2014년에 품종 등록이 되어 최고 경매 가격으로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에서 입점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예. 달고 새콤하며 향이 깊어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2015년부터 유럽, 베트남 등에 시험 재배 중입니다. 또한 홍콩 유럽 유명 백화점에서 한 알에 1,500원 판매되는 등 동남아 시장에서 프리미엄 딸기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딸기 여왕 메리키는 2017년에 품종 출원이 되었습니다. 과실 모양이 예쁘고 경도가 우수하면서도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예. 특히 저온기에 수정이 잘 되어 기온과 발생이 좋고 착색이 고르고 숙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새로운 신품종 육성으로요. 뭐 농가와 시장에 좀 기대하는 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기대하세요? 농가 입장에서는 기존 품종에 비하여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고온기에 과피가 무르지 않아 내수와 수출이 가능하여 소득이 20에서 30% 정도 향상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유럽 유통시장에서도 그 맛과 경도가 우수하여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딸기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시장 교섭력 확보를 위하여 재배 면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양군에서는 딸기 신품종 명품화 재배 단지와 전문 육묘 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매 시장의 유통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품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렇게 참 이 한국의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사랑을 받는 명품 딸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늘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딸기가 생산이 되고 또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연결을 받고요. 연구원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출하 전략입니다. 출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딸기는 이제 10월 중하순부터 이제 출하가 시작이 돼서 5월 정도까지 쭉 출하가 이어지는데요. 시세가 10월 중순경에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점 출하 시기를 땡겨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너무 무리하게 그 수확 시기를 땡기다 보면 그 알이 커지지 않거든요. 알이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는 높은데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은 별로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출하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또 1하방 때 너무 무리하게 출하를 하면 2하방이 열릴 때까지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네. 정작 다른 농가들은 막 좋은 가격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농가는 출하할 딸기가 없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딸기는 품종이 이제 그 서량이 한 84% 정도로 절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장희, 뭐 산타, 죽향, 그다음에 육보 뭐 이런 품종들이 주로 이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저희 청에서 개발한 아리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금실, 킹스베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메리킨 뭐 이런 것들 이제 신품종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품종이 상당히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주로 딸기를 평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기온이 한 10도 정도 올라가는 한 2월 중순경쯤 되면 경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딸기가. 네. 보통 통상적으로 수확해서 3일 이내에는 보통 딸기를 판매를 하지 않으면 딸기가 물러져 버려서 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확할 때 얼마만큼 경도를 확보하면서 수확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게 날씨가 한 10도 정도 올라가서 조금 푹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물러지는 현상이 빨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숫기를 올려서 수확을 해야 맛있는 딸기를 수확을 하지만 숫기를 너무 올리면 또 딸기가 물러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품종별로 약간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품종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의 딸기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농가별로 잘 가늠을 해서 가장 경도가 좋은 시기에 수확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부지런을 떨어서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딸기를 가급적 수확을 하시면 딸기 과육의 품원이 올라가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도가 더 확보되고 선도도 좀 유지되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모양이라든가 색깔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기라든가 모양, 색깔, 경도, 그다음에 이제 당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선별을 해내는 것이 최고가를 받는 그런 농가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워낙 다양한 딸기 품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품종별로 특성을 잘 파악해서 최상의 품질을 좀 유지를 해야겠고요. 잘 선별해서 말씀대로 무리하지 말고 출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딸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화두에 오르는 농산물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집중 분석 나우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할 품목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파프리카 오늘 12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35.78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물량 많이 늘었네요. 8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빨강 파프리카부터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오늘 32,204원입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1,824원 더 상승한 가격이고요. 빨간 파프리카 지난해 30일과 평균가로 비교해보면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가격 분담이 좀 더 적은 상황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1일 전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죠. 그 간격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역시나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5,000원을 기록했고요. 진천군도 최고가 중에서 35,000원 기록하면서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역시 진천군이 또 높았네요. 28,87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 파프리카입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평균가 34,076원입니다. 네, 전일 등락과 비교해보면 1,946원 더 오른 가격이네요.
대추박을 토마토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kg 특품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가 19,866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 16,000원 이렇게 토마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경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또 궁금하시죠? 이경화 팜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 저는 가락동의 마스코트 팜캐스터 이경하고요. 경매 사기 슈퍼스타, 경매 사기 2만기. 네, 바로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우리 최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명절 직전에 우리가 또 파프리카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명절 끝난 후에 바로 만났습니다. 예. 근데 명절 연휴 때는 그래도 조금 포근한 모습을 좀 띄었어요, 가락동이요. 갑자기 오늘 지금 많이 바람이 불어서인가요? 지금 예. 체감 온도가 좀 뚝 떨어져 있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떤가요? 그 명절 이후에 파프리카 좀 경매 상황들 좀 분위기 어땠나요? 네. 지금 첫 경매 같은 경우 그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지방 중소형 마트들 그런 마트들에서 뭐 재고를 안고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파프리카 소비는 매우 원활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경매사님 이제 오늘 반입된 이제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명절 이후에 지금 반입량이 급증하는 모습인데 또 저희가 먼저 뭐 상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파프리카는 어느 정도 지금 반입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 대략 예상 지파량이 한 95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일평균 60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 지금 반입량은 뭐 구정 휴무로 인해 가지고 출하되지 못했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좀 몰리다 보니까 반입량은 이제 중가에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 전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한 35톤 정도 예. 증가한 모습을 반영을 보이고 있고요. 시세는 좀 영향을 바로 미쳤을 것 같네요. 네. 그 구정 이후장으로 대형과 사이즈들이 이제 선물용 수요에서 빠지다 보니까 뭐 L 사이즈라든가 엑스라지 사이즈들이 시대 하락폭이 좀 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세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좀 한 어느 정도 하락한 모습인가요? 뭐 L 사이즈 기준해 가지고 한 5,000원 정도 하락했던 상황이고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 2, 3,000원 정도 하락했던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예. 네. 대과 위주로 지금 한 예. 5,000원 정도 명절 전후에 좀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좀 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한 하락이지 우리 파프리카가 뭐 지금 하락의 모습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지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동기작 주산지인 뭐 전라도 일원이라든가 뭐 경상도 일원에서 뭐 성출하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금일 반입량 기준으로 보면은 뭐 경상도 지역의 진주시 지역에서 물건들이 한 60% 정도 반입될 걸로 이제 확인됩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대로 좀 진주 지역에서 꽤 많은 양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진주 지역이 이렇게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이 재배 면적도 진주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떤가요? 지금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그 파프리카 작황 상태들을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전체적인 작황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양호한 상황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 물량들이 내수로 유입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 시점 이제 수출 단가가 내수 시장 단가보다 좀 현저하게 저렴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물건들이 대거 이제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출 물건들 같은 경우는 수출 시간적인 여건상 이제 파프리카 수확 시점을 뭐 색택이 한 80% 정도에서 수확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내수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물건들은 색택이 95% 이상 나와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시세가 잘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상품에서 출하하는 산지들 같은 경우는 시장 출하 시 색택을 95%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안전한 시세가 형성될 거로 확인됩니다. 워낙 지금 국내 파프리카는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인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파프리카는 굉장히 많은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으로 많이 지금 그렇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해마다 비율은 바뀌지만 평균적으로 연에 한 60% 이상 뭐 국내 파프리카가 일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의 파프리카가 거의 60% 이상이 대한민국산 파프리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말 그대로 전 세계로 정말 쭉쭉 뻗어나고 있는 정말 대단한 파프리카. 그걸 또 경매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경매사님. 네, 일단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판매 촉진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경매사님 지금 어떤 노력들을 지금 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서울 경기 일원의 중소형 마트들
이제 그런 업체 바이어들하고 이제 시장 물건이 이제 반입량이 자연적으로 증가 시점 시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사전에 협의하여 이제 행사라든가 뭐 판매 촉진 활동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 그대로 뭐 지방 소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대형 마트까지 우리 파프리카의 판매를 위해서 경매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매사님 정말 꽤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행사, 이벤트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맛있는 파프리카 아삭한 소리 한번 전해드리면서 우리 여기서 좀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광고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거 딱 들고요. 하나, 둘, 셋, 아삭. 아우. 뭐가 막 튀네요. 자, 이 정도의 신선함입니다. 사실 파프리카는 요리 말고도 이렇게 생으로 먹어야 우리 건강에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별로 또 영양소가 다르다고 하니까 우리 파프리카, 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파프리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는요 파프리카에 대해서 정보를 드린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예,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살 빠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방금 아삭하는 소리 들었습니다만 정말 건강한 맛을 보여주는 채소 파프리카인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신선한가 봐요. 예, 네. 이런 맛뿐만 아니라 또 특히 요리할 때 색이 워낙 다양해서 보는 맛도 있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이 색깔별로 봤을 때 파프리카 선호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파프리카를 선호하는 색깔을 보면 빨간색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오렌지색, 녹색 순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단가는 이제 오렌지색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노랑, 빨강, 그다음에 녹색 순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이 소비되는 건 빨간색인데 가격이 가장 높은 건 오렌지색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파프리카 주요 생산지는 어딘가요? 예, 현재 이제 파프리카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은 이제 경상남도가 36% 정도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강원도가 약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렇게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은 경남 지역이 이제 절대적인 산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고요. 강원도는 이제 여름철 산지로 절대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남은 진주, 강원은 철원,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남은 강진, 전북은 김제, 뭐 이렇게 도 내에서도 특정 시군이 이제 주력 산지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뭐 앞서 짚어봤던 딸기에 이어서 파프리카도 경남 쪽에서 생산량이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프리카의 최근 소비 동향은 어떤지도 좀 체크해 주시죠. 예, 파프리카 소비는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났었는데 2016년부터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또 정체되면서 특히 이제 가격 민감도가 이렇게 커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생식용 파프리카의 수요가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최근에는 그 미니 파프리카의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생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이나 외식업체 쪽에서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서 수요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층 주부들을 중심으로 과일 대용으로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당히 이 파프리카가 각광이 높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가 대부분 이제 그런 생식용 수요 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 미니 파프리카 이제 생식용 시장에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일반 파프리카하고 시장에서 일정 부분 경합하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니 파프리카 자주 먹거든요. 네.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요. 또 샐러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먹기가 편하고 다이어트엔 정말 좋습니다. 쓰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엔 농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프리카 수출을 선도하는 지역이죠. 바로 전라남도 강진군인데요. 이 강진의 파프리카 생산 농가들이요. 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 법인 탐진들의 김규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진군의 파프리카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강진의 파프리카의 환경 친화적인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약을 최소화하고 천적을 활용하여 병충해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은 지열과 강진군 쓰레기 소각열을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빗물은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하여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 비료액은 재활용하여 지표수 오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농업회사 법인 탐진들의 파프리카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며 재배됩니다.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과체류 최초 국제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인 안정된 먹거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최초로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강진은요, 또 특히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해왔던 수년간의 재배에 관한 환경 요인을 측정 분석하여 파프리카의 최적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수출을 많이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를 위한 출하 예측 시스템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출과 내수를 위해서 출하 예측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파프리카 수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작년인 2018년도 수출량은 1,157톤이었는데요. 예. 전체 생량의 약 40%가 수출되었고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할 때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생산자들 협업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자, 농가 소득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농사를 짓게 되면 생산부터 선별 출하까지 농민 혼자서 부담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생산자는 생산에만, 선별장은 선별만 그렇게 전념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통에서는 전문 유통 조직으로 개별 생산자의 유통 및 판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처럼 이 파프리카의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면서 농민들의 여러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농업회사법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프리카 시장이 더욱더 넓어져서 수출뿐 아니라 내수 시장도 좀 활성화됐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사를 잘 짓고 재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판매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네, 네. 판매를 잘하려면 아무래도 구매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파프리카 구매자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파프리카를 구매하는 이제 목적별로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생식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구입 빈도, 구입 수량, 구입 금액 모두 높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식용에 최적화된 품종 개발 내지는 이제 재배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는 4~5인 가구, 3~5인 가구의 소비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소비가 적고요. 특히 아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프리카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프리카, 1인 가구가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뭐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파프리카인데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와 함께 다양한 파프리카 요리법이 소개가 돼서 소비가 촉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프리카 국내 소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출 동향도 어떤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의 약간 40%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고요. 수출의 99% 이상은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2009년에 약간 일본으로 한 17만 7천 톤 정도를 수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 3만 4천 톤 정도,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일본 내 이제 한국산 점유율도 2009년 72%에서 지금은 78.7%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월별 수입 비중이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는데 이때 한국산 파프리카 점유율도 뚜렷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한국산이 8월, 9월 같은 경우는 9% 정도밖에 점유율이 안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때 한국산 파프리카 가격이 좀 상승해서 수출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의 특단의 대책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내 생산량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은 양의 파프리카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 늘리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집중 분석 작물인 파프리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월동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64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전일보다 25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899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43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쌀도 보겠습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53,331원이네요. 전일보다 37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네, 갓도 보겠습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0원에 판매됐네요. 전일과 같은 가격이네요. 자, 이어서 축산물 소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2월 8일 금요일 오늘 8,113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한우 불고기입니다. 같은 기준이고요. 4,415원, 전일보다 하락한 가격에서 판매됐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 1,639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짚어드립니다. 오늘 1,59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연휴 끝나고 첫 방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위태석 연구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제역이 지난해 31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에요.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대 14일의 잠복기가 있죠. 예.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일주일이 이 구제역 차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최대 고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고요. 전국 도축장 등이 정상 운영이 되면서 바로 어제 7일이었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추가적인 확산에 대비해서요. 백신도 추가적으로 긴급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방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구제역이 좀 확산되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구제역 문제가 깔끔하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애호박 참외 그리고 구제역 관련 정보 전해드리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각 오후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